타이타닉은 1912년에 타이타닉호 침몰이라는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상영 시간이 3시간이 넘을 정도로 긴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지만 지루함은커녕 뛰어난 OST와 옛날 영화라기엔 완벽한 CG와 연출 덕에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루이 16세의 다이아 대항의 눈물을 찾기 위해 타이타닉 탐사를 하려는 이들에게 한 노인이 나타나 타이타닉이 침몰되기 직전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시작합니다. 디카프리오가 연기한 가난한 화가 잭 도슨이 케이트 윈슬렛이 연기한 아름다운 아가씨 로즈에게 반하면서 이들의 애절하고 강렬한 사랑 이야기와 타이타닉의 침몰이 맞물리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1997년작 영화 타이타닉을 소재로 한 영화 중 가장 유명한 영화이며 지금까지도 재난영화의 모범으로 꼽히는 작품입니다. 이 누드화를 그리는 장면의 촬영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케이트 윈슬렛의 첫 촬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직접 만난 적도 없는 두 배우가 바로 벗는 연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감정 및 표정 연기야 당연히 사전에 연습을 했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서로 어색한 감정은 은연중에 보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바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의도한 것이었습니다. 연인으로서 처음 상대가 벗은 모습을 보고 느낄 복잡한 감정을 화면에 담기 위한 것이죠. 타이타닉은 주인공뿐만 아니라 조연들의 활약도 돋보인 작품입니다. 그럼 출연 배우들의 근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타이타닉에서는 남편의 광산 발견으로 벼락부자가 된 실존 인물로 등장했었죠. 이 인물은 주인공 잭 도슨이 부자들의 파티에 초대되었을 때 그가 망신당하지 않도록 자기 아들이 예전에 입었던 턱시도를 입혀주고 상류층의 식사 예법을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대표적인 역할은 영화 미저리의 애니 위크스로 광기에 물들어가는 중년 여성을 소름끼치게 연기해냈고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2012년엔 유방암에 걸려 투병 생활을 했으며 양쪽 가슴을 절제하는 수술을 거쳐 지금은 다행히 완치되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조연 및 주연으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즈의 모친으로 남편이 죽은 후 몰락의 위기에 놓인 가문을 되살리기 위해 로즈를 칼과 억지로 결혼시키려 하는 전형적인 상류층 사모님의 모습으로 출연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유명한 역할 중 하나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연을 맡은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에서 앨리스 역으로 출연했는데요. 그녀와 이스트우드는 6년 동안 긴 관계를 가졌고 둘 사이에 프란치스카라는 딸도 있습니다. 타이타닉 이후에도 꾸준히 배우 활동을 했으며 최근작은 2018년 영화 런투가 신을 향해 달린다에서 주연으로 출연했습니다. 약혼녀 로즈의 마음을 사로잡은 잭을 처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귀족 칼 허클리를 연기했는데요. 데뷔작 백투더퓨처에서부터 당시 신인이었던 니콜 키드먼과 호흡을 맞춘 죽음의 향해 등 타이타닉에 출연하기 전부터 그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에 출연하며 개성 강한 캐릭터를 연기해왔습니다. 타이타닉 이후로도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며 매년 3-4편의 작품에 꾸준히 얼굴을 비춰왔습니다. 최근작은 2020년 영화 고스트 오브 워에 출연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선장이며 침몰 때 승객들을 돕다가 선교루에 들어가서 조용히 최후를 맞이하는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이후 기억에 남는 작품으로는 반지의 제왕 실사 영화 시리즈에서 로안의 왕 세오덴 역을 맡았습니다. 꾸준히 배우 활동을 하다가 2013년 이후에는 활동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다이아몬드 대항의 심장을 인용하기 위해 탐사 작업을 지휘하는 역할로 출연했는데요. 계속 활발히 활동하다가 2017년 갑작스러운 그의 사망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원인은 심장 수술 이후에 생긴 합병증 때문이라고 합니다. 타이타닉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노년의 로즈의 손녀딸로 출연했습니다. 타이타닉 현장에서 그녀는 미래의 남편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감독 제임스 카메론입니다. 두 사람은 촬영 도중 사랑에 빠졌고 2000년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수지 에이미스는 간간히 제임스 카메론 감독과 함께 영화 프로모션 행사에 참가하며 근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배우이며 시각 예술가로 70년간 할리우드에서 활동했습니다. 타이타닉에서 100세 노년의 로즈를 연기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녀는 2010년 100세 생리를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아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케이트 윈슬렛은 어린 시절에 가난으로 고생했는데 나중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식품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녀의 데뷔작은 영화 천상의 피조물로 데뷔작에서부터 살인을 저지르는 파격적인 배역을 소화한 윈슬렛은 이듬해 영화 이성과 감성에서 조연을 맡아 아카데미 후보까지 올랐습니다. 타이타닉 속 로즈 역을 애타게 원했던 케이트 윈슬렛은 매일 영국에선 편지를 보내고 LA에선 전화를 걸어 제임스 카메론 감독에게 자신이 로즈의 적합한 배우임을 어필했다는데요. 타이타닉의 로즈 역으로 전 세계에 얼굴을 알린 케이트 윈슬렛은 이후 더 다양한 장르의 작품에 출연하며 캐릭터의 스펙트럼을 넓혀갔습니다. 타이타닉 이후 섹스피어 인 러브와 같은 시대극 로맨스 배역을 모두 거절했으며 아이리스나 애니그마, 이터널 선샤인, 더 리더 등 다양한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케이트 윈슬렛은 영화 감독과 2번 결혼했으나 모두 이혼했으며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2012년엔 3번째 결혼식을 올렸으며 상대는 3살 연하의 재벌 에드 로큰롤이며 버진그룹 회장의 조카라고 합니다. 그녀는 최근까지도 활발히 활동 중이며 2021년 영화 아바타2의 주연으로 개봉 예정입니다. 아역 시절부터 각종 TV 시리즈에 출연하며 경력을 쌓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1994년 길버트 그레이프를 통해 19살의 나이로 아카데미 시상식에 남우조연상 부문에 노미네이트되는 성과를 거둔 배우였습니다. 1990년대 할리우드 꽃미남의 아이콘이었으며 특히 토탈 이클립스나 로미오와 줄리엣, 타이타닉으로 이어지는 전성기 때는 역사에 기록될 만한 꽃미남으로 여겨졌습니다. 타이타닉은 그를 할리우드 정상에 올려놓은 영화입니다. 디카프리오는 달콤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예술적 도전과 성취를 통해 숱한 명연기와 걸작들을 남기며 뚜렷한 연기파로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명배우가 되었습니다. 상복이 없던 디카프리오는 2016년 마침내 오스카 남우주연상을 타자 윈슬렛이 감격해 하는 표정을 짓고 시상식 후에도 서로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모습이 소소하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윈슬렛이 남편보다 더 남편 같은 사람이라 언급할 만큼 소울메이트로 둘은 절친으로 유명합니다. 디카프리오의 여성 취향은 금발의 키가 큰 25살 미만의 어린 여성으로 한결같이 확고한 것으로 유명하죠. 수십 년 동안 많은 여성들과 사귀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비슷한 여성들과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카밀라 모르네와 교제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카밀라는 무려 23살 연하이며 1997년생으로 타이타닉이 개봉하던 해에 태어났습니다. 이 그래프는 그가 사귄 여성들의 나이 그래프인데요. 상대 여성들의 나이 곡선은 10년 동안 절대 25살을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평소 환경운동에 관심이 많아 수상소감 중에도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어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